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래간만에 문자 좀 쓰겠습니다. 지즉위진해, 네, 지즉위진해. 그 다음에 애즉위진간, 이런 한자가 있는데요. 뜻을 제가 말씀드리면,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은 진실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 씨의 글입니다. 미움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미움은요.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영혼이 상한다고 합니다. 미워하면 나만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서로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당 내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서로 다르다는 게 아름답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애 좀 써주셨으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 네, 오늘 예리하게 짚어주실 깜짝 놀랄 분 모셨습니다. 저희 캐도남마에 처음 찾아주신 분입니다. 네,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촌철살인 이철희 소장. 오늘 아주 맵고 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 잘했습니다. 네, 방송 참 재밌게 하시네요. 지금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조간 탑 뉴스들 좀 보셨죠? 네. 이상득 형님이 첫 글자 있고, 그 다음, 이 박지원 원내대표. 다 소문으로만 사실, 정두원 의원, 새누리당. 여야 할 것 없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한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수억 원인지 수천 원인지 하여튼 돈을 받은 혐의로 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디어 줄줄 소환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검찰이 소환했으면 일단 처벌은 하겠죠. 검찰도 자존심이 걸려있는데 그냥 한번 불러보고 마지는 않을 테고요. 이거 아침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동안 사실 진작에 나왔어야 될 사안인데 좀 뒤늦었던 감이 있는 거죠. 물론 없는 혐의를 어거지로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상에 안에 땡 굴뚝이 연기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방통대군, 영일대군, 왕차관, 무슨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올 것이 왔는데 조금 늦게 왔다, 예상보다는. 그러나 기왕에 온 이상은 검찰이 제대로 좀 처벌해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제대로 휘두르는 그런 사정 권력의 매서움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득 형님 의원이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보도된 사실관계가 보면 그런 것 같죠. 분명히 돈을 받은 것도 분명한 것 같고, 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사실관계가 명쾌하다 그러고, 저도 나름 검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건은 세 사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다 이렇게 자신감 표명한다고 하니까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사실관계가 엉터리라서 빠져나간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에 보면 아닌 것 같고, 네. 또 다른 뭐가 작용을 해서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가 감옥까지 돈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돈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거의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부인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만은 인정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돈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 또 내가 그걸 했겠냐. 저는 그런 말이 좀 진정성 있게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실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만약에 이게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근데 모양이 아주 절묘한 건 사실이에요. 이상득 전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또 이상득 전 의원하고 지지난 총선 때죠.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권력투쟁을 했던 정도원 의원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야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구색 맞추기 차원이라면 심각한 것 같고, 이게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박지원 야당의 원내대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혐의 사실을 술술 흘려가면서 이렇게 여론재판해서 몰고 가는 이런 방식은 이번에는 이상득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들, 제가 모든이라는 얘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분이 사실은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 사실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 얘기에 사실 공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죠. 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없는 사람은 없어서 문제인 것이고 네. 정치인들은 후원회라는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하면 되죠. 쓸 만큼 주어지거든요. 1년에 제격이 1억 5천인가 네, 모금할 그럼 수 되죠. 있으니까. 물론 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건 한도를 정해놔서 그걸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게 힘이 있다 보면 사실 입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들의 뭐 사활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입법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상당한 로비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불가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제도가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가 엄벌하고 있잖아요. 제도가 막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들이 분명한 이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거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경험적으로 보면 견물생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사실은 뭐 저부터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보따리를 갖다 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이겨낼 정도의 분명한 견정한 심리를 갖고 있어야만이 국회의원의 직이라는 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의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겠습니다만 네. 저는 좀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러니까 돈 보따리 갖다 주면 흔들린다 이거 아닙니까? 흔들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네. 또 서로를 위안할 수도 있고요. 자기 합리화죠. 네. 예.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렇죠. 네. 이건 내가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주는 사람도 이거 국가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사람이 그렇게 주겠죠. 네. 이거 뇌물입니다. 그러고 주지는 않겠죠. 네. 국가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그러죠. 국가를 위해서 쓰겠다. 네. 근데 그 밥 얻어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선거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일반 유권자들이요? 아니요, 국회의원이요. 얻어먹어도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뭐 밥 한 끼 얻어먹는 거는 뭐 큰 문제 아닐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국회의원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매표행위니까 안 되는 것이고. 네. 그 정권 때마다 형님들이 많이 좀 다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노무현,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옛날 과거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형도 그렇죠. 이야기가 좀 네, 많았죠. 네. 예? 그때도 뭐 구속된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노건편 형님도 그렇고 네. 이상득 형님도 네. 이 형님들의 이렇게 문제 아우들은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도 문제가 되긴 됐었죠. 전두환 정권 때 아우도 상당히 새마을 새마을 문제를 네, 상당히 그랬습니까? 많은 예. 사고를 쳤죠. 근데 대통령 주변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우리가 저항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표적의 대상이 되겠죠.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친인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통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다른 거 많은 걸 잘해도 이 평가가 안 좋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형님은 좀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은 대통령 사실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형님이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상덕 전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데다가 네, 아버지를 그렇지, 아버님처럼 모셨다. 그렇죠. 아버지를 사실상 대신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려웠을 테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 흔히 뭐 제가 대학 시절 때 쓰던 말로 하면 상당히 약한 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각별한 의지를 갖고 사실은 이게 좀 견제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좀 굉장히 소홀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국회 얘기할까요? 국회가 이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네. 사실 직무유기에 33일 만에 열었으니까. 그죠? 네. 사실 한 달 월급 물론 이제 일부 의원들은 반납했지만 또 많은 의원들이 다 그냥 꿀꺽했는데, 자, 이거 33일 만에 개원해가지고 누구죠? 이석기 의원인가요? 네. 네, 그리고 김재현 네, 의원 지금 이제 이분들 이제 자격 심사안 이거부터 이제 빨리 개원해서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이분들이 빨리 사퇴하고 국회의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네. 일반 국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빨리 사퇴하고 뭐 잘한 거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사퇴하고 저는 속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회법에 이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심사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전체 뭐 전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현행 법규의 조항만 따져놓고 보면 이 지금 그분이 경선의 어떤 부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선출의 부정 때문에 자격심사를 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규정이 없는 거를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하루빨리 사퇴하도록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스스로 사퇴하도록. 지금 네.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로 여러 가지 검찰 조사받고 있지만 회사 관련해 가지고요. 아니 뭐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경선 부정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 들어가서 사실은 뭐 선거인 명부까지 다 확보했다니까. 그 조사해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정이 있었고 얼마만큼 책임져야 될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행선거법에 불법의 요소가 있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사법적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히 국회의원직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경선 부정 내부에 뭐 부정이 있었다는 거 가지고 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하고 그 야권 연대 있잖아요. 통합진보당의 사이도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틀어졌다고 이제 좀 이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좀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뭐 안 좋아지겠죠. 사실 그동안은 뭐 엄포용으로 국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박 전 대표가 했습니다만 사실 뭐 합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이번에는 15명씩으로 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요. 저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신당권파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전선이 형성이 되면 자신들이 절차들을 밟아서 제명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랄까, 명분이 좀 퇴색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외압이 들어오면, 우리도 왜 외침이 들어오면 내부에 단결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옥죄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면 당내 쇄신파들이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건 정치적으로도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순리에 맡기는 게 좋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을 이렇게 법에 없는 걸로 이렇게 억지로 내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네, 얘기죠. 네. 예, 어차피 그러나 이 두 분들은 빨리 사퇴하는 게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국민적으로도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가관 때문에 사퇴를 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가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국가관은 전 검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검증의 방식이 폭력적이지만 않으면 저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여요.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신 애국가가 왜 안 부르느냐, 왜 북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입장이냐라고 얼마든지 저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 권한도 저는 법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양심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종북이든 반북이든 이런 행위를 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건 당연히 단호하게 처벌을 해서 국회에서 뭐 제명을 하든 퇴출을 시키는 건 맞습니다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가슴속에 들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이건 되겠다, 이거는 뭐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거는 민주주의랑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철희 소장 입장에서는 애국가 이거 부르지 않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불러야죠. 네, 불러야죠. 네. 네. 내용도 좋잖아요.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 토론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이 선언을 해야 된다. 공개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빨리 국회 개원하면 된다. 국회 개원하면 국회 가면 국회의원을 선사하게 돼 있거든요. 헌법을 규정하고 뭐 이런 거. 헌법을 준수하고 첫 번째 준수하고, 대목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안 하겠죠. 네. 본인의 사상이 정말 그렇다면 남들 할 때 그냥 조용히 손 내리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카메라가 딱 찍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이 종북이다. 그것이 사상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면 그것을 확인이 되면 선거를 통해서나 정치적으로 심판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제명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너는 과잉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번에 개원하면서 이제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참 특검이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또 특검하기로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3대 쟁점에 대해서 이제 대충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네. 것이고,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MBC 파업에 대해서,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자. 네. 이런 정도로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야 협상이라는 걸 놓고 보면 민주당이 완패한 게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완패했습니다. 별로 얻은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국정조사와 특검 이 방식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거는 왜 생겼냐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을 국회가 쓰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가 쓰는 데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수단인 걸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헌법의 상권분립에 의하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헌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능이고 그것의 하부적인 방책이 수단이 국정조사고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는 매년 하잖아요. 네. 국정조사는 걸 왜 못할 이유가 뭐 있냐. 헌법 66조인가에 보면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이거는 있거든요.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입법부는 사안에 상관없이 그것이 사생활 침해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능을 행사하는데 왜 이렇게 주저스러운지 따라서 이 국회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이 안에 여야 관계로 나눠버리면 사실은 입법부가 아니고 입법부의 야당과 행정부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입법부 본래 기능이라는 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입법부는 여야 상관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자꾸 그러니까 여당의 행정부 편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입법부의 본래 기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죠. 편도 좀 들긴 들어야죠. 네. 같은 편인데 네. 같은 편인데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는 좋죠. 네. 그러나 이번에 하여튼 야당이 그러면은 완패했다는 얘기는 야당이 협상에서 졌다는 얘기네. 원래 내걸었던 거를 관철시킨 측면에서 보면 완패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캠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여기 이제 김종인 그 교수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책임자로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이분이 사실은 친박 들어가도 갈등을 많이 비웠었죠. 그 비대위 활동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위원장이 이 김종인 전 의원을 활용하는 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마땅치 않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선 이 재탕이죠. 방송을 치면 재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비대위 때 한번 썼던 카드를 또 빼던 것이고 사실은 김종인 전 의원이 사퇴한 것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사퇴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건 경제민주화는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공천하는 걸 보니 미흡하다. 이게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상 항의성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이 달라진 건 없고 사실은 이 김종인 전 의원이 사퇴한 이후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라든지 새로운 어떤 개혁 정책을 꺼내놓고 뭔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설거분이 다시 내가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을 믿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돌아온 거는 저는 국민들한테도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내가 그만둔 이유가 분명하다면 다시 하는 이유도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박근혜 위원장이 그때 박근혜 위원장과 지금 박근혜 위원장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위원장하고 지금 박근혜 위원장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네. 그때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해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할 때 마음과 사퇴할 때 저간의 사정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네네. 밝힌 사정도 있어. 그러면 돌아올 때에 그것이 사퇴할 때 그것이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소가 됐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한다. 라든지 그게 해소가 안 됐지만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데 소장님이 지금 다 해설을 해줬네. 그죠?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엉뚱하게 편들어. 그러니까요. 해소가 이렇게 돼서 복귀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게 분명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 나갔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네. 잘 모르겠다. 네, 뭔가 오해를 풀었겠죠. 그런가요? 대화를 통해서. 그런가요? 네. 글쎄, 하여간 저는 정치인의 선택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네.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처신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특별히 못하신 말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특별한 못한 말 없습니다. 네. 너무 세게 한 거 아닙니까? 세게 안 했는데. 너무 약하시니까. 약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세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은 지금 한창 대선 채비로 바쁩니다. 각 후보마다 최고의 사람들을요, 자기 캠프로 끌어모으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분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오셨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스페셜, 스페셜 이 동계올림픽 스페셜 조직위원장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조직위원장인지 하여튼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59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